그 운전기사 믿지 마세요. 한겨울밤 거지 소녀의 필사적인 외침이 강남 한복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검은 벤츠 안에서 떨어진 것은 독가스 캡슐이었고 재벌 회장의 목숨을 구한 것은 맨발의 20세 소녀였습니다. 너 혹시 윤희의 딸이니?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7년 동안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이 그날 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납치와 배신,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난 기적까지 한 소녀의 운명을 바꾼 그날 밤의 진실이 지금 공개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겨울밤 11시 서울 강남구 대한그룹 본사 앞 거리는 차가운 바람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사이로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거리의 쓰레기들을 이리저리 흩날렸습니다.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편의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20세 소녀의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고 낡은 패딩 점퍼는 곳곳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없네. 민서가 작게 중얼거리며 다음 쓰레기통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한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올라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은 정갈한 정장 차림으로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강태준이 피곤한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집에 가면 또 잔소리겠지. 태준이 혼자 말하며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벤츠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박성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호가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운전석 쪽 창문 너머로 박성호가 뭔가 수상한 물건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작고 둥근 캡슐 같은 것이 박성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민서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태준이 뒷좌석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운전기사 믿지 마세요. 민서가 목청껏 외치며 태준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놀란 태준이 차에 타려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박성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손에 들고 있던 독가스 캡슐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캡슐이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지며 톡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뭐야? 태준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캡슐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때 태준의 경호팀이 급히 달려와 박성호를 제압했습니다. 수석경호원 김대철이 박성호의 팔을 뒤로 꺾으며 바닥에 눌렀습니다. 회장님, 안전한 곳으로 피해주세요. 김대철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서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은 민서의 맑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당신 혹시... 태준이 민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민서의 얼굴 윤곽과 눈매가 17년 전 첫사랑 윤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박성호를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성호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김대철이 태준에게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저자의 휴대폰에서 신성그룹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신성그룹이라고?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암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이 있습니다. 김대철이 증거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민서에게 고마움의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해줬어요. 뭔가 보답을 해야겠는데. 저는 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민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뭘 원하나요?
따뜻한 밥 한 끼면 충분해요. 민서의 솔직한 대답에 태준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태준이 민서와 함께 근처 24시간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안은 따뜻했고 민서는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시다가 폐 때문에. 민서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뭐였나요? 윤이에요. 저한테 자주 말씀하셨어요. 제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인데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17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제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하신 게 있나요? 키가 크고 정장을 잘 입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정말 따뜻하다고. 민서의 말 하나하나가 모두 자신과 일치한다는 걸 깨달은 태준이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태준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1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이 계급 차이 때문에 윤희를 포기했던 것, 그리고 그 사이에 딸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현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딸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니. 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죄책감과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 개인 비서 차미영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차미영이 노트북과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미영 씨, 급한 조사를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태준이 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회장님. 차미영이 펜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강민서라는 20세 여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윤이라는 분의 17년 전 행적도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가능한 한 빨리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태준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시각 강남구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수진이 사설탐정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동수가 수진을 맞이하며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어젯밤 우리 남편이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수진이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이동수가 수첩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거지 같은 여자애하고 밥을 먹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정성스럽게.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그 여성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가요? 강민서라고 해요. 20살 정도 될 것 같고. 수진이 가방에서 몰래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편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현우가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 아버지가 거지한테 밥 사줬다면 어떻게 하겠어? 현우가 화가 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무시하지 뭐. 거지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친구 중 한 명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여자를 계속 챙기려고 해. 정말 이해가 안 돼. 현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민서는 태준이 얻어준 작은 고시원에서 검정고시 문제집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 공부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민서가 창가에 놓인 어머니 사진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오후에 차미영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조사가 끝났습니다. 차미영이 두툼한 파일을 책상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태준이 파일을 열어보며 물었습니다. 민서 씨의 출생신고서와 윤희 씨의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차미영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출생일이 17년 전 10월 15일로 되어 있네요. 태준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차미영이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뭔가요? 윤희 씨가 17년 전에 회장님 아버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태준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내 아버지를요? 네, 그때 윤희 씨가 큰 돈을 받고 서울을 떠났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차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윤희에게 돈을 주고 자신과의 만남을 끊게 했다는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윤희는 임신 사실을 숨기고 혼자 아이를 낳은 거군요. 태준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 시각 이동수가 수진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부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동수가 사진들을 테이블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수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17년 전에 윤희라는 여성과 교제하셨더군요. 그래서요? 그 윤희 씨가 민서 씨의 어머니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우리 남편이? 네,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동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집으로 돌아와 태준을 기다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해했습니다. 태준이 집에 들어오자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수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태준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대답했습니다. 그 민서라는 여자 말이야. 혹시 당신 딸 아니야? 수진의 직격탄에 태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사람을 시켜서 알아봤어. 윤이라는 여자와 당신이 17년 전에 만났다는 것도 다 알아. 수진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모르고 있었어. 어젯밤에야 알게 됐어. 태준이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수진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쩔 건데? 그 여자를 우리 집으로 데려올 거야? 그건 절대 안 돼. 우리 현우는 어떻게 하고? 수진이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현우가 2층에서 내려와 부모의 싸움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뭐가 문제예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야, 너는 몰라도 돼. 태준이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거지 여자 때문이지? 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맞잖아요. 그 여자가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현우가 계단을 올라가며 소리쳤습니다. 민서가 서울역 매표소 앞에서 야간버스 시간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큰 배낭을 메고 서 있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부산행 밤 11시 차 맞죠? 민서가 매표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표 끊으시겠어요? 네, 한 장 주세요. 민서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너 강민서 맞지?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가 돌아보니 덩치 큰 남자 3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만석이 앞장서서 민서를 노려봤습니다. 누구세요? 민서가 불안해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리랑 잠깐 가야겠어. 조만석이 민서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놓아주세요. 도와주세요. 민서가 소리쳤지만 늦은 시간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조직원들이 민서를 검은색 승합차로 끌고 갔습니다. 민서가 차 안에서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시간 후 경기도 외곽에 버려진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철판들과 깨진 유리창들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조만석이 민서를 의자에 묶으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곧 너 아버지한테 영상 하나 보낼 거야.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민서가 억울해하며 소리쳤습니다. 강태준 말이야, 이 바보야. 조만석이 비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실에서 태준이 늦은 회의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에 동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태준이 동영상을 재생하자 의자에 묶인 민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동남아 사업 포기하세요. 안 그러면 이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조만석의 목소리가 화면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태준이 급히 김대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철아, 민서가 납치됐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회사야. 신성그룹 놈들이 민서를 데려갔어. 태준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 앉았습니다. 회장님, 한 거지 소녀 때문에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상무 한 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딸이야. 태준이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그래도 회사가 먼저입니다. 주주들을 생각해야죠. 다른 이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강남의 집에서 현우가 부모의 심각한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위험에 빠졌다고?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신성그룹에서 보낸 놈들이 데려간 것 같아. 태준이 머리를 감싸쥐며 대답했습니다. 현우가 문틈으로 부모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네. 현우가 중얼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우가 대학 선배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형, 저 좀 도와주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격투기 동아리 선배가 물었습니다. 제 누나가 납치됐어요. 현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어?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현우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버려진 공장에서 민서가 조만석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데려온 거예요? 너 아버지가 우리 회장님 사업을 방해하고 있거든. 조만석이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모르든 말든 상관없어. 너는 그냥 미끼야. 조만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공장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성그룹 회장 이정훈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이정훈이 공장 안으로 들어와 민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강태준의 딸이라고? 네, 회장님. 조만석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17년 동안 숨겨둔 딸이군. 강태준도 약점이 있었네. 이정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태준이 혼자 공장에 나타났습니다. 이정훈이 태준을 맞으며 악독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야, 강태준. 민서는 어디 있어? 태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걱정 마. 안전한 곳에 있어. 조건만 들어주면 보내줄게. 이정훈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이야? 동남아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 그리고 다시는 우리 영역에 발 들이지 마. 이정훈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공장 뒤쪽에서 현우와 선배들이 몰래 잠입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공장 안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조만석이 쇠파이프를 들고 현우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현우야.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현우가 민서를 보호하려다 머리에 심한 타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피가 바닥에 떨어지며 퍼져나갔습니다. 언론 보도가 절정에 달한 일주일 후 민서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강태준 회장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민서가 마이크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회장님을 구해주셨나요?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민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혈연관계라는 추측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민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태준이 민서를 찾아갔습니다. 고시원 앞 좁은 골목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어요? 태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남남이에요. 민서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봤어요. 99.97% 일치했어요. 태준이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민서가 결과지를 보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제가 있으면 회장님 가정이 망가져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태준이 민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니에요. 현우 씨가 저 때문에 다쳤잖아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원에서 현우가 깨어나 수진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서 누나는 어디 있어요? 현우가 붕대를 감은 머리를 들며 물었습니다. 누나라니? 무슨 말이야? 수진이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저를 구해주려다가 다친 분이에요. 정말 용감했어요. 현우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 생각했나 봐요. 현우가 부끄러워하며 고백했습니다. 수진이 현우의 손을 잡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민서가 자신의 아들을 구해준 일이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강가에 있는 윤희의 묘소에서 태준과 민서가 함께 성묘했습니다. 태준이 윤희의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윤희야, 미안해. 17년 동안 몰라서 정말 미안해. 태준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아버지를 만났어요. 민서가 어머니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 태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욕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좋은 분이라고만 하셨어요. 민서가 윤희를 그리워하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17년 전 자신의 부모가 윤희에게 돈을 주며 헤어지게 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부모님이 윤희에게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나도 어제 알았어. 그래도 괜찮아요. 어머니가 선택하신 일이니까요. 민서가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준이 가족들에게 DNA 검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의 표정이 모두 진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민서는 내 친딸입니다. 태준이 검사 결과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결과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이 복잡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태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현우가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도 찬성해요. 누나를 집으로 데려와요. 현우야, 정말이야? 수진이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네, 누나가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누나를 보호하고 싶어요. 현우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와.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야? 태준이 기대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아이를 키울 거야. 제대로 된 교육도 받게 하고. 수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그 아이도 피해자야. 잘못한 게 없는 아이를 왜 미워했을까? 수진이 자신의 지난 행동을 반성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태준과 수진이 함께 민서를 찾아갔습니다. 민서가 놀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오셨네요. 민서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서야, 우리 집으로 가자.
수진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민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가 현우를 구해준 걸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야. 수진이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17년 동안 기다려온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딸이야. 태준이 민서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6개월 후 검정고시 발표일이었습니다. 민서가 컴퓨터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합격. 게다가 상위 3%네. 민서가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민서의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머니 덕분이에요. 과외 선생님도 불러주시고. 민서가 수진을 꼭 안으며 고마워했습니다. 현우가 2층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누나, 축하해요. 이제 대학도 갈 수 있겠네. 현우야, 고마워. 민서가 동생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대한그룹 주가가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태준이 회사에서 주가 차트를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차미영이 보고서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민서의 노력이 이런 결과까지 가져왔네. 태준이 뿌듯해하며 대답했습니다. 한편 수진이 민서를 백화점으로 데리고 가서 옷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때?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수진이 원피스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비싸요. 이런 걸 제가 입어도 될까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입어야지. 이제 우리 딸인데. 수진이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거울 앞에서 새 옷을 입어봤습니다. 거지 소녀였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꿈 같아요. 민서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대학은 어디로 갈 생각이야? 태준이 물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 지원해보고 싶어요. 경영학과? 좋은 생각이야. 태준이 만족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도 배우고 싶어요. 언젠가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민서의 진심 어린 말에 태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천천히 하자. 아직 시간이 많아. 현우가 민서와 함께 공부하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요. 현우야, 너무 고마워. 네가 도와주니까 훨씬 쉬워. 민서가 동생을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두 남매의 모습을 지켜본 수진이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준이 서울대학교에 특별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총장실에서 기부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이 장학금으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총장이 태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받은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동시에 희망 나눔 재단 설립식도 열렸습니다. 민서도 함께 참석해서 첫 장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언니도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요. 민서가 어린 장학생에게 격려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꿈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민서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달 후 서울대학교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민서가 경영학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기뻐했습니다. 축하해, 민서야. 태준이 민서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대학생이 되는 거네.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현우도 의과대학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저도 의사가 되면 아픈 사람들 많이 도울 거예요.
그래, 현우야. 넌 정말 좋은 의사가 될 거야. 민서가 동생을 격려했습니다.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민서가 처음 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와, 구름이 이렇게 가까이 보이네요. 민서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될 거야. 태준이 딸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여행지에서 가족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윤희의 기일에 온 가족이 함께 성묘했습니다. 민서가 어머니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가족들이 다 저를 사랑해 주세요. 태준도 윤희에게 보고했습니다. 윤희야, 우리 딸 잘 키우고 있어. 걱정 마. 수진이 윤희의 묘비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웠어요. 이렇게 좋은 딸을 낳아줘서. 하지만 민서는 요즘 가끔 가벼운 두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마 공부 때문에 피곤한 것 같아. 민서가 혼자 중얼거리며 손을 주물렀습니다. 대한그룹 창립 50주년 행사에서 민서가 차세대 가족으로 소개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민서를 환영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대한그룹이 되겠습니다. 태준이 무대에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민서가 무대에서 인사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관중들이 감동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민서가 경영학과 강의실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민서의 손에서 볼펜이 떨어졌습니다. 손떨림이 평소보다 심해져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떨리지? 민서가 작게 중얼거리며 볼펜을 다시 집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서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복도에서 비틀거리다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기 누군가 쓰러졌어. 같은 과학생이 소리쳤습니다. 급히 119가 출동해서 민서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태준과 수진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딸이 어떻게 됐나요? 태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의식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담당 의사가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우도 대학교에서 급히 달려와 가족들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누나가 괜찮겠죠? 현우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수진이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가족들을 별실로 불렀습니다. 민서 씨가 헌팅턴병이라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헌팅턴병이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뇌세포가 점점 파괴되는 병입니다. 주로 유전적 요인이 크죠. 그럼 치료는 할 수 있나요? 수진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진행을 늦출 수만 있습니다. 완치는 어려워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민서가 병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에 대해 이미 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이 병 때문에 고생하셨구나. 민서가 윤희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이 병실로 들어와 민서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저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민서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린 가족이잖아. 태준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은 점점 심해진다고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태준이 굳은 의지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민서가 몰래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현우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막아섰습니다. 누나, 어디 가려고 해요? 현우야, 나는 이제 가족들한테 짐이 될 뿐이야.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현우가 민서의 가방을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너는 의사가 될 꿈이 있잖아. 나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 누나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어진 거예요. 누나 같은 환자들을 도우려고요. 현우의 진심 어린 말에 민서가 감동했습니다. 수진이 민서를 위해 전국의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유명한 의사들을 만나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치료 방법이 없나요? 수진이 절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해외에서 실험적 치료를 하는 곳이 있긴 합니다. 어디든지 좋으니까 알려주세요. 수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태주는 전 세계 의료진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병원들과 연결되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스위스에서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외 의료진이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이 언론에서 민서의 병이 알려졌습니다. 대한그룹 주가가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사회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후계 계획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민서는 반드시 나을 거예요. 태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신성그룹의 새 회장 이승현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주들에게 대한그룹 인수를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안정적인 경영이 필요합니다. 이승현이 주주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보다 딸이 더 중요해. 태준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회사를 포기할 생각이야? 민서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거야. 태준의 각오가 확고했습니다. 민서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보행에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가끔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괜찮아질까요? 민서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가 반드시 널 낫게 해줄 거야. 태준이 딸을 꼭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수진이 밤새 민서를 간병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처음에 왜 그렇게 못됐을까? 이 아이가 이렇게 착한데. 수진이 자신을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민서의 시한부 진단 발표 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스위스 바젤의 노바르티스 연구소와 연결되었습니다. 마틴 박사님, 제발 우리 딸을 도와주세요. 태준이 화상통화로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실험적 치료라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마틴 박사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위험해도 상관없어요. 기회라도 있다면 해보고 싶어요. 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가족 모두가 스위스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민서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 거기서 꼭 나을 거예요. 현우가 민서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현우야, 너는 한국에서 공부해야지. 아니요. 저도 같이 갈 거예요. 휴학할게요. 현우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스위스에 도착해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틴 박사가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서 씨, 힘든 치료가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마틴 박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민서가 용기 있게 대답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자 민서는 하루에 수십 번의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몸 전체가 아프고 열이 나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파도 참아야 해, 민서야. 수진이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 견딜 수 있어요. 민서가 아픔을 참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현우가 병원 근처에서 한국 음식 재료를 구해왔습니다. 누나,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주셨어요. 고마워, 현우야. 한국 음식이 그렇게 그리웠어. 민서가 감동하며 국물을 마셨습니다. 태주는 한국과 스위스를 오가며 회사 일과 치료비를 감당했습니다. 매일 밤 민서의 병실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아빠, 회사는 괜찮아요?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보다 네가 더 소중해. 걱정하지 마. 태준이 딸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치료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서의 손떨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이게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기대 이상이에요. 마틴 박사가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6개월 후 민서가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누나, 정말 걸을 수 있어요. 현우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현우야, 고마워. 네가 옆에 있어줘서. 민서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한국에서 민서의 회복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이 기뻐했습니다. 대한그룹 주가도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차미영이 주가 차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태준이 안도의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신성그룹의 이승현은 인수 계획이 실패하자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승현이 부하 직원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론도 대한그룹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1년 후 민서가 완전히 회복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들이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민서 씨, 기분이 어떠세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민서가 환한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서가 자신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집이 최고야. 민서가 침대에 누우며 행복해했습니다. 현우가 의과대학에서 희귀병 연구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누나 덕분에 이런 공부를 하게 됐어요. 현우야, 넌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민서가 동생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희귀병 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가족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시간을 겪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수진이 다른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태주는 대한그룹 산하에 희귀병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민서와 같은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야. 태준이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빠. 저도 열심히 도울게요. 민서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복학한 민서가 대학교에서 희귀병 환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환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병을 앓았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민서가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가족이 있어서. 민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서의 완전한 회복 후 2년이 흘렀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식장에서 민서가 우수학생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강민서 학생, 축하합니다. 총장이 상장을 전해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들 덕분입니다. 민서가 관중석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태준과 수진, 현우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졸업 후 민서가 하버드 경영대학원 합격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버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학금도 받게 됐어요. 정말이야? 축하해. 현우가 기뻐하며 누나를 안았습니다. 태준이 민서에게 제안했습니다. 민서야, 하버드 가기 전에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는 게 어때? 정말 좋아요. 현장 경험을 쌓고 싶었거든요. 민서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대한그룹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민서가 일반 직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회장 딸이라는 특혜 없이 똑같이 대우받았습니다. 민서 씨, 이 보고서 다시 작성해 주세요. 팀장이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서가 성실하게 대답하며 다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민서의 겸손한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회장님 딸인데도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게요. 저희보다 더 일찍 와서 늦게 가세요. 동료들이 민서를 칭찬했습니다. 현우는 의과대학에서 최우수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희귀병 연구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교수님, 헌팅턴병 치료법 연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현우가 교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더 좋은 연구가 될 거야. 교수가 격려해줬습니다. 수진의 희망 가족 상담센터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전국에서 희귀병 환자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진 선생님, 저희도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한 어머니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저희 딸도 이겨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수진이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대한그룹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매출의 2%를 사회공헌에 투자했습니다. 회장님, 올해 사회공헌 평가에서 1등을 받았습니다. 차미영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서 덕분이야. 우리가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됐어. 태준이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신성그룹은 이승연의 무리한 경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대한그룹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이승연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뉴스에서 신성그룹의 몰락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희의 기일에 온 가족이 성묘했습니다. 민서가 어머니 묘비 앞에서 근황을 보고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하버드에 가요. 정말 꿈만 같아요. 태준도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윤희야, 우리 딸 정말 훌륭하게 컸어. 고마워. 수진이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윤희 씨, 정말 좋은 딸을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가족 모두가 윤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서가 하버드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가족들이 배웅했습니다. 민서야, 몸 조심하고 열심히 공부해. 태준이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게요. 우리 딸은 이미 충분히 훌륭해. 수진이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될게요. 현우가 누나에게 약속했습니다. 5년 후 민서가 하버드 MBA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대한그룹 사회공헌 담당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됐구나. 태준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현우도 의사가 되어 대한그룹 산하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이제 정말 함께 일하게 됐네요. 현우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기대돼. 남매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민서가 과거 자신이 구걸했던 대한그룹 본사 앞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민서가 한 할아버지에게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할아버지가 감사하게 받으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그 거리를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17년 전 그 위험한 밤이 있었기에 오늘의 행복한 가족이 있구나. 그때 태준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뭘 생각하고 있어? 그냥 감사한 마음이에요. 모든 게 기적 같아요. 민서가 아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만난 게 진짜 기적이지. 태준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했습니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이런 가족이 있어서. 민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민서가 있어서 더 행복해. 수진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윤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민서가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걱정 마세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하늘하늘 날렸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17년 전 한겨울밤 운명이 엮어준 두 사람의 만남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혈연보다 더 깊은 사랑, 시련을 함께 이겨내는 힘, 그리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이겠죠. 민서가 거지 소녀에서 하버드 MBA까지, 현우가 편견 가득한 청년에서 희귀병 전문의를 꿈꾸는 의대생까지, 수진이 차가운 재벌 부인에서 따뜻한 어머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만남이 찾아옵니다. 그 만남이 처음엔 불편하고 어색할지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